언제나 빠르고 깊이 있는 통찰을 갈구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심층탐구에서는요, 여러분의 일상, 그중에서도 아마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을 인간관계에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쥐어드릴까 합니다. 네, 살다 보면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가 정말 참 많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니오라는 말을 삼키게 만들고 기어이 부탁을 들어주고 나서도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아주 지독한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미안함이죠. 아마 한 번이 아닐 겁니다. 거절하고 나서도 하루 종일 찝찝하고 괜히 내가 이기적인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무거운 감정,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일상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조용한 도둑 같은 녀석이죠. 맞아요. 진짜 공감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이 미안함이라는 녀석 때문에 억지로 무언가를 떠맡고 속으로 끙끙 앓았던 경험 무조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가 더욱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네, 오늘 출처가 아주 흥미롭죠. 네, 오늘 다룰 자료는 유튜브 채널 또대박에 올라온 영상, 인간관계 경계선, 미안함 줄이는 거절 공식, 상황별 문장 3개의 대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거절할 때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미안함이라는 감정의 진짜 원인을 뿌리 뽑는 것. 그리고 관계를 전혀 망치지 않으면서도 내 에너지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거절 문장 3가지를 마스터하는 거죠. 단순히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식의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니라서 좋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라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실전 문장들이거든요. 그럼 바로 첫 번째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우리가 거절을 못하고 미안해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흔히들 내가 성격이 너무 유순해서 혹은 소심해서라고 자책하잖아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자료가 거절을 대하는 우리의 심리적 착각을 아주 예리하게 찔렀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거절을 일종의 인성 테스트처럼 대하거든요. 인성 테스트요? 네. 내가 이 부탁을 들어주면 착하고 좋은 사람, 거절하면 의리 없고 이기적인 사람, 이런 프레임에 스스로를 옭아매는 거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완전히 다른 곳을 짚습니다. 미안함은 우리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기준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서 미안한 거다. 근데 잠깐만요. 솔직히 막상 상대방이 눈을 반짝이며 부탁을 해오면 그 사람 표정부터 신경 쓰이잖아요. 부탁을 거절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게 인간 본성 아닐까요? 물론 타인의 감정을 신경 쓰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요? 기준이 없을 때 거절은 상대방을 향한 일종의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준이 확고하다면 거절은 그저 나의 자원과 상황을 고려한 아주 객관적이고 단순한 선택이 됩니다. 배신이 아니라 선택이다. 즉, 거절을 상대방과의 감정 싸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니지멘트요. 뭔가 기업에서 쓸 법한 단어인데요. 내가 내 삶의 자원을 관리하는 CEO다. 네. CEO가 창고에 재고가 없어서 물건을 못 판다고 할 때 그걸 고객에 대한 배신이나 자신의 인성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저 물리적인 한계이자 운영상의 결정일 뿐이죠. 내 삶의 자원을 운영하는 기준, 그것이 바로 미안함을 없애는 열쇠입니다.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거다. 하지만 막상 이 CEO 모드를 가동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또 다른 두려움이 스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칼같이 거절하면 결국 사람들이 다 떠나고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오히려 관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당장의 찝찝함을 피하려고 내 캐파를 넘어서는 무리한 부탁을 계속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한두 번은 억지로 웃으면서 해내겠죠. 네. 하지만 결국 내 에너지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짜증이 나고 억울한 마음이 쌓이고 어느 순간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 그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해버리는 거죠. 맞아요. 자료에 나오는 해주다가 지치고 쌓였다가 폭발하고 결국 더 크게 멀어진다는 문장이 진짜 뼈를 때리더라고요. 혼자 서운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별것도 아닌 일로 불같이 화를 내는 거, 이게 진짜 최악의 엔딩이잖아요. 상대방은 이게 갑자기 왜 이래 하고 황당해하고요. 그렇습니다. 상대를 위한다고 했던 행동이 결국 내 속도 썩게 만들고 관계도 파탄내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의 완벽한 전환이 필요해요.
거절은 상대를 쳐내는 공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요. 오히려 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내 에너지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관점이죠. 에너지를 지키는 안전장치. 와, 내가 방전되면 관계라는 자동차도 굴러갈 수 없으니까요. 이 생각 하나만 장착해도 거절에 대한 죄책감이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멘탈 세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 본격적인 실전 기술로 들어가 보죠. 네, 아주 유용한 기술들이 준비되어 있죠. 거절하기 직전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놈의 죄책감을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법의 10초 질문이 나옵니다. 부탁을 받는 순간 딱 10초만 멈추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걸 해주면 나는 어디가 망가지지? 아주 훌륭하고 직관적인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누군가 요구했을 때 반사적으로 네, 할게요 라고 대답해버리는 그 위험한 자동 반사 습관을 뚝 끊어내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면 금요일 저녁에 지인이 이삿짐 좀 같이 옮겨달라고 할 때 덥석 알겠다고 하기 전에 속으로 묻는 거네요. 이걸 해주면 내 주말 체력이 망가지나 아니면 내 소중한 휴식 시간이 망가지나 가족 약속이 망가지나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감정의 영역에서 허우적대던 뇌를 논리와 이성의 영역으로 강제로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아, 감정에서 이성으로. 당황해서 어떡하지? 거절하면 실망할 텐데 하고 휩쓸리는 상태를 멈추고 앞서 말한 CEO의 마인드로 돌아가 내 창고의 재고를 점검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준에 의한 거절 프로세스를 가동하니까 죄책감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대망의 실전 문장 3가지를 파헤쳐 볼 시간인데요. 방금 점검한 그 기준을 상대에게 우아하면서도 단단하게 전달하는 마법의 공식들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지금은 어렵고 몇 시쯤에 답할게. 이건 당장 오늘부터 입에 달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장의 핵심은 상대가 던진 즉답의 압박이라는 공을 피하는 데 있습니다. 부탁을 받는 순간 우리는 당장 결판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잖아요. 맞아요. 숨이 턱 막히죠. 이 문자는 당장 거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상황의 템포를 내 쪽으로 가져오면서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버는 아주 전략적인 문장이죠. 근데 막상 쓰려고 하면 고민이 됩니다. 친구한테는 저녁에 확인하고 답할게가 되지만 직장 상사가 당장 해오라고 할 때 이러면 불호령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걱정이죠. 당연히 권력 관계나 상황에 맞춰 톤 앤 매너를 조절해야 합니다. 상사나 거래처라면 뉘앙스를 조금 바꾸면 돼요. 팀장님, 제가 지금 급하게 처리 중인 비안 건이 있어서요. 이것만 정리하고 오후 3시까지 확인해서 보고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아, 무조건 미루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브리핑하면서 시간을 버는 거군요. 네, 본질은 같아요. 즉답을 피하고 내 자원을 파악할 시간을 정당하게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약속한 그 시간에 진짜로 무조건 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냥 상황 모면하려고 나중에 연락할게 하고 흐지부지 넘기는 게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흐지부지 넘기면 상대방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관계가 더 상합니다. 3시에 답을 주겠다고 했으면 3시 정각에 수락이든 거절이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 시간을 내 손으로 통제하고 약속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나만의 기준이 얼마나 견고한지 증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몇 번 경영하면 상대방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자기만의 페이스가 있는 사람이구나 인정하게 되죠. 단순히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거였네요. 자, 이어서 2번째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게 제일 통쾌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저 역시 이 2번째 문장을 가장 세련된 소통 방식으로 꼽습니다. 일상에서 거절이 종종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분이 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거절하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상대를 감히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다니 염치 없는 사람, 이렇게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에요. 아, 속으로 넌 양심도 없냐 생각하면서 표정이 굳어지잖아요. 근데 나 그거 하기 싫어가 아니라 내 범위를 넘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 문장의 핵심이더라고요. 직장에서 은근슬쩍 일 떠넘길 때 그건 제 업무 범위를 넘습니다라거나 모임에서 역할 몰릴 때 내 시간과 체력 범위를 넘어서 이번엔 빠질게 이렇게 해요. 방금 들어주신 예시들이 훌륭한 이유는 철저하게 객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요청 자체가 튀렸다고 공격하지 않아요. 오직 나의 범위, 아까 비유했던 내 창고의 캐파에 대해서만 건조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네의 요청이 나쁜 게 아니라 내 창고에 그걸 품을 공간이 없다 이런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싫다라는 감정적인 거부 대신 넘는다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제시하니까 감정 싸움의 불씨를 초장에 덮어버리는 효과가 있죠.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나를 방어하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싫다가 아니라 넘는다. 여러분 다이어리에 꼭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대미를 장식할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엔 어렵지만 내가 가능한 건 여기까지야. 아예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기술이네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보통 덜 미안하려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대안을 정하는가 하는 뼈아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보통은 어쩔 줄 몰라 하면 상대방이 파고들잖아요. 그럼 금요일은 주말에 잠깐 볼까 하면서요. 그럼 또 휩쓸리게 되고요. 상대가 대안을 정하게 두면 질질 끌려갑니다. 창구문 열어주고 남는 거 다 가져가세요 하는 꼴이죠. 하지만 이 세 번째 문장은 내가 가능한 건 여기까지야 라고 단호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네요. 네, 가능한 범위를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제한한다는데 엄청난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사례들이 깔끔했군요.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돈은 어렵지만 전문가 정보는 알아봐 줄 수 있어. 갑자기 상담하자는 지인에게 1시간은 어렵지만 딱 10분은 들어줄 수 있어. 당장 내일 미팅하자는 거래처에 내일 오전은 어렵지만 모레 오후 2시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내가 내어줄 파이 크기를 직접 자르는 거군요. 완벽합니다. 주도 밑도 끝도 없는 요구를 밀어붙이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널 외면하는 건 아니다라는 제스처를 취하니까 상실감 없이 관계를 이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절대 규칙이 자료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바로 거절은 짧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거절은 무조건 짧아야 합니다. 길어도 두 문장을 절대 넘기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 근데 미안하니까 자꾸 구구절절 변명하고 싶어지잖아요. 도와주고 싶은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내일 시댁 가야 하고 몸도 안 좋고 막 랩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러면 안 되나요? 그 구구절절한 설명이 치명적인 독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상대방의 뇌는 그걸 거절이 아니라 지금부터 협상을 시작하자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협상이요? 시댁에 가? 그럼 모레는? 몸이 안 좋아? 그럼 가벼운 것만 해줘. 이렇게 변명의 틈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서요. 말을 길게 할수록 나 스스로 그 얄팍한 변명을 들으며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내 변명이 너무 구차하다. 그냥 해줄까? 하면서 나 자신이 나를 설득해버리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상대가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설득하는 거다. 여러분도 무릎을 탁 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웠다면 짧고 명확하게 건조하게 전달하고 끝내야 합니다. 불필요한 부연 설명은 과감하게 쳐내야 상대방도 내 기준을 존중하게 됩니다. 자, 어느덧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통찰을 요약해 볼까요? 여러분이 거절할 때 느끼는 미안함은 인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의 기준, 즉 나라는 1인 기업을 지킬 운영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절은 인성 테스트가 아니라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운영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을 도와주는 무기가 어디가 망가지지? 라는 10초 질문과 짧고 단호한 3가지 거절 문장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미션을 드립니다. 오늘 딱 한 번만 무리한 부탁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네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문장, 지금 당장은 어렵고 확인해서 몇 시쯤에 답할게를 써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그 시간에 당당하게 기준을 답해보는 겁니다. 기준을 세웠다는 그 짜릿한 쾌감을 꼭 느껴보세요. 하루 한 번만 성공해도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을 가장 숨막히게 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돈, 모임, 가족의 간섭. 그 상황에 오늘 배운 문장들을 꼭 시뮬레이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는 이 방패를 뚫고 들어오는 좋은 사람 콤플렉스와 10초 질문으로 끊는 법을 다룰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밤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화두인가요? 거절을 참기만 하면 결국 폭발해서 관계가 무너진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찝찝한 미안함이라는 감정, 어쩌면 그건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저주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방어 신호가 아닐까요? 당장 편해지기 위해 이 간절한 사이렌 소리를 무시할지 아니면 기준으로 삼을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미안함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관계가 망가지는 걸 막으려는 내 마음의 절박한 사이렌 소리일 수 있다.
정말 묵직한 통찰입니다. 언제나 빠르고 깊이 있는 통찰을 갈구하는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